기적의 쌀, 통일벼. 기적의 벽시 희농 1호. 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를 입에 달고 살던 박정희는 집권 초기부터 식량 증산에 고심했다. 1965년 대통령 접견실에서 박정희는 강요들에게 이렇게 자랑했다. 우리 이제 보릿고개 넘길 효자 하나 생겼어. 그러더니 한쪽에 세워둔 유리상자 속의 벽지를 가리켰다. 이게 바로 그거야. 알도 많고 병충해에도 강해. 그것은 중정요원들이 1964년 이집트에서 훔쳐온 벽시였다. 이집트에서 일반 쌀보다 수확량이 30% 이상 많다는 기적의 쌀 라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정부장 김영국은 요원들을 시켜서 두꺼운 책 속에서 표지만 남기고 안쪽을 도려낸 뒤 그 속에 벽시를 채워 항공소포로 밀반입해왔던 것이다. 박정희는 훔쳐온 벽시에 너무도 기뻐 자신의 이름 끝자를 따서 희농 1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하, 희농 1호. 기뻐하기는 김영욱도 마찬가지였다. 봤어? 내가 제2의 문익점이라도? 그런 희농 1호를 박정희는 언론에 기적의 벽시라고 밝히면서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도록 했다. 67년의 일이다. 하지만 이게 웬걸? 결과는 참담했다. 종자국도 거두지 못할 만큼 흉작이 든 것이다. 나다가 이집트에서는 고수학 품종이었지만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 놔. 진짜 기적의 벽시, 통일벼. 60년대의 미국은 가난한 국가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며 공산주의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막대한 경제 원조를 했다. 빈곤에 시달리는 전세계 국민들을 미국이 돕겠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지원으로 필리핀의 국제쌀연구소가 문을 열게 되었으니 이곳 연구소에 서울 농대 허문회 교수도 들어갈 수 있었다. 허 교수는 여기서 한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기적의 쌀을 만들고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게 된다. 참고로 벼 품종은 크게 인디카와 자포니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포니카와 인디카의 모습이다. 자포니카는 나달의 길이가 짧고 밥을 하면 찰기가 있는 반면 인디카는 나달의 길이가 길고 밥에 찰기가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인디카는 자포니카에 비해 수확량이 월등히 많았다. 때문에 1920년대부터 일본 학자들은 자포니카와 인디카의 교잡을 통해 자포니카의 맛에 인디카의 생산력을 가진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자 갖은 노력을 다해봤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인디카와 자포니카의 교잡은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종끼리의 교잡으로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가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불임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허 교수 역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결국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성공이다! 허 교수는 성공 비법을 이렇게 밝힌다. 자포니카도 인디카도 아닌 중간종을 먼저 자포니카 종과 결합시키고 그걸 인디카 종과 결합했더니 신기하게 불임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보통 벼는 이삭당 나달이 8, 90개였지만 신품종은 120개, 130개나 됐죠. 키가 작고 줄기가 단단해 잘 쓰러지지도 않고요.
이런 신품종 개발 사실에 누구보다 기뻤던 것은 박정희였으니 1970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밝혔다. 이번에 진짜 기적의 벽시인 통일벼를 개발했습니다. 통일벼는 일반 쌀보다 수확량이 40%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 이번에는 진짜 기적의 벽시였다. 지난번 기적의 벽시라던 희농 1호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통일벼의 문제점들. 하지만 통일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일단 맛이 없었다. 쉽게 말해 인디카 맛이었다. 하지만 71년 2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통일벼 시식회에서 박정희는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있는 설문지의 밥맛 평가란에 색깔과 밥맛이 좋다의 동그라미를 치고 자기 이름을 적어 넣었다. 뜨아. 그 다음부터 아무도 통일벼의 밥맛에 대해 시비하는 사람이 없었다. 각하가 좋다면 좋은 거지 뭐. 하지만 일반인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으니 밥에 찰기가 하나도 없고 푸석푸석하니 맛대가리가 전혀 없구만. 그러게 이거 먹을 바엔 차라리 꽁보리밥이 낫겠네. 볏집도 짧고 부실해서 새끼를 꼴 수도 없고 심지어 여물은 소도 맛없다고 안 먹어. 이런 사정을 농림부 장관도 박정희에게 귀뜸을 해줬다. 각하, 맛도 맛이지만 볏집의 키가 작아. 지붕 이형을 엮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투덜댔다. 밥맛을 따지는 건 사치야. 먼저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하지. 또 지붕은 개량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통일벼가 초가집을 없애고 농촌 지붕을 신속히 개량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에잇, 쓸모도 없는 지푸라기. 일반 벼와 통일벼의 모습이다. 여기에 통일벼는 태생적으로 병충해에 약했다. 신품종은 원래 개발되더라도 실용화 단계까지는 통상적으로 10년 가까운 테스트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하루빨리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뤄야 한다는 절박함에 통일벼는 그런 단계를 건너뛰고 일반에 보급되고 말았던 것이다. 원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품종은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해서 병충해에 취약하기 마련임. 때문에 통일벼는 비료와 농약을 많이 쳐야만 했고 덕분에 논에서 메뚜기와 미꾸라지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기에 통일벼는 냉해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었으니 가을서리를 맞지 않으려면 모를 일찍 내야 했고 수확도 앞당겨야 했다. 그래서 모짜리에 비닐을 씌워 봄추위를 막았는데 이게 비닐하우스의 시초였다. 문제는 그게 다 빚이었다. 뭔 놈의 쌀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겨.